그러니까 오늘이 2학기의 마지막 스터디입니다. 저번에 로스 프로그래밍을 했죠. 이거는 그때 내용을 받아서 이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번에 로스 프로그래밍으로 메시지, 그러니까 퍼블리셔 노드랑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이런 거를 프로그래밍을 해봤죠. 그래서 이번엔 이 프로그래밍을 서비스 버전이랑 액션 버전으로 하고 로스런치 사용법을 익히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걸 나중에 이 서비스랑 이 메시지 부분 올린 카시모프 위키 있죠. 거기에 제가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약간 차이가 있지 거의 같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액션도 아마 코드 보시면 그냥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스런치 사용법을 하면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메시지 통신의 종류에 대해 배웠죠. 이런 놈들이 다 노드고 메시지라는 정보를 통신하는데 종류를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죠. 그래서 단방향인데 여러 명한테도 줄 수 있고 계속 통신한다. 그러면 토픽이라 하고 주는 애를 푸블리셔, 받는 애를 서브스크라이버 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메시지 통신이 이 푸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를 사용해서 메시지 통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가 사실 토픽이었던 거죠. 우리는 막 의식하고 하진 않았지만 이런 연결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랑 액션도 이제 얘는 서비스 서버랑 서비스 클라이언트였죠. 액션 서버랑 액션 클라이언트였고 서비스랑 액션에 대해서도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봐야겠죠. 저번 시간에 하셨던 게 이거예요. 먼저 패키지를 만들고 패키지 설정 파일 수정하고 빌드 CMake로 캐킨을 써서 빌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줄 메시지, 그 내용 어떤 정보를 줄 거냐 이걸 작성을 했죠. 그리고 푸블리셔 노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만들고 빌드를 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전달시켰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토픽이었던 거죠. 우리가 한 이 과정들이.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 버전이랑 액션으로도 같은 과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서비스면은 이게 서비스 서버고 이게 서비스고 이게 클라이언트가 되겠지만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이 메시지가 서비스라는 점, 이 노드가 바뀌는 점, 그리고 서비스는 토픽과 다르게 일회성이죠. 그래서 이 정보 전달이랑 그걸 확인하는 방법에서 약간 코드가 달라지는데 그것 빼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작업할 파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패키지를 만들 겁니다. 뭐 패키지가 만드는 게 어떤 개념인지는 지난 시간 그 기록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이걸 열면 지금 보이는 이 첫 화면이 홈 폴더예요. 윈도우의 내문서급에 해당하는 그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캡킨 언더바 WS라고 하는 이 폴더가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그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입니다. 이 안에다가 우리가 이 안에 src라는 폴더 안에 이제 우리가 그 패키지를 만들고 사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바로 여기에다가 로스트 튜토리얼 토픽이라는 그 패키지를 만들어서 실습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이제 로스 튜토리얼즈라는 폴더 안에 미리 저희가 만들어야 했을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 관련된 패키지가 요거 로스 튜토리얼즈 서비스라는 요 안에 이제 package.xml, cmakelist.txt 파일을 포함해서 뭐 그 src 파일, 그 다음에 이런
서버 파일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올라 있는 이거랑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사실 이제 어디야? 여기까지 지금 실행이 된 상태고 실행은 여기서부터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간략하게 이번 시간에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Gedit이라는 거를 그 편집기로 쓰는데 저희가 지금 Gedit보다 강력한 편집기를 내장을 시켜놨고 Gedit은 그 용량 문제로 빠졌어요. 이게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환경이 원래 Gedit이 기본으로 포함 안 하고 있는 환경이어가지고 Gedit을 따로 설치하면 용량이 좀 먹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상태로 배포하기 위해서 Gedit을 제외를 했는데 대신에 저희가 사용할 것은 여기에 이 파란색 리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고 얘가 Gedit보다 훨씬 강력한 기능들을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Gedi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일 한 개만 열 수 있지만 자,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작업하던 게 남아있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이 상태로 남아있겠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겠구나. 아마 누르면 바로 이게 뜰 거예요. 아마 이 파란색 리본을 누르시면 지금 바로 이 화면이 딱 뜰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로스 튜토리얼즈라는 폴더 째로 연 겁니다. 일반 메모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여러 개 파일을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할 것은 여기에 로스 튜토리얼즈 서비스, 지금 여기는 이 폴더, 여기 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을 여기에 이 뭐 패키지.xml이라든지 그러니까 gedit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키지.xml을 우리 따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저 프로그램으로 편집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cmakelist.txt라는 파일 역시 gedit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gedit 대신에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코드가 그래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우선 로스코어가 지금 여기에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플릿으로 일단 여러 개 만들어 줬고요. 원래 우리 명령어를 다 이 까만색 창에서 쳤는데 오늘은 편의상 그냥 VS 코드상에서 여기에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할게요. 나란히 한 번에 볼 수 있게. 지금 여기에서 원래 보면 저희가 지금 이 위에까지 그러니까 코드 입력하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캣킨 메이크를 하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는 이 물결표, 그러니까 우리 홈 화면을 줄여가지고 이 물결표 하나 문자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홈에 캣킨 WS라는 폴더 안에 SRC라는 폴더 안에 로스 튜토리얼즈라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기서 봤죠? 이 뜬 화면 지금 여기 슬래시 홈 슬래시 우분투 우리 그 아까 내문서 같은 폴더라고 했는데 이 슬래시 홈 슬래시 우분투 얘를 줄여가지고 이 물결표 하나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 여기 있는 요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 캣킨 WS, SRC, 로스 튜토리얼 지금 우리 이 폴더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 폴더 안에 있는 건데 캣킨 메이크 즉 우리가 지금 코드로 이렇게 다 입력했던 소스 코드들을 이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패키지로 만들기 위해서 실행하는 게 캣킨 메이크잖아요. 근데 그 캣킨 메이크는 여기서 실행하면 안 되고 이 위에 캣킨 WS에서 실행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홈에 캣킨 WS잖아요. 여기로 그냥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cd 물결표 캣킨 언더바 WS 그냥 사실 요 정도만 치고 탭 누르면 지가 알아서 완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서 즉 지금 이 폴더로 와서 여기에서 캣인 언더바 메이크 라고 하면 뭐가 쭉 지나갈 거예요. 이게 지금 빌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컴퓨터 성능이 여기서 조금 판가름이 날 텐데 이게 양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쓸 거를 다 넣어놔가지고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지금 미리 제가 한번 하고 배포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중복되는 거를 막 새로 처음부터 다시 막 빌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빌드된 상태에서 수정사항 없는 것들은 다 스킵을 하니까 시간이 뭐 크게 걸리는 상태는 아닐 겁니다만 그래도 이게 성능을 조금 많이 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캡틴 메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것은 로스런입니다. 아, 혹시 지금 이거 사이즈가 작아서 안 보이시나, 다들? 보이긴 보이는데 깨알로 보이죠? 네. 아, 좀 징그럽게 생겼다. 잠시만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안 보이네. 자, 일단 캡틴 메이크, 그러니까 지금 로스코어 실행시켰고 캡틴 메이크까지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를 실행시킬 차례인데 로스런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로스런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명입니다. 패키지명은 로스 튜토리얼즈인데 한 이 정도 친 다음에 탭을 치면 지가 알아서 완성을 해줄 텐데 끝까지 완성되진 않아요. 왜? 탭을 2번 쳐보면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를 골라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비스니까 우린 S 치고 탭 누르면 이제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지가 알아서 끝까지 완성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뒤에 쓸 게 뭐냐면 노드 이름. 우리 그 노드가 뭐가 있었냐면 다시 보면 서비스 클라이언트하고 서비스 서버 이렇게 두 개 있었죠. 일단 서버부터 우리 요거부터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노드 이름이 서비스 한 이 정도 치고 탭 누르면 완성이 될 거고요. 네, 근데 서비스 서버가 있고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만 완성이 됐죠. 서버를 할 거니까 S 누르고 탭 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졌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컴퓨터의 성능이 판가름나. 여기서 컴퓨터 성능이 판가람이 여기서 나면 안 되는데, 심각하네. 잠깐만. 오늘 쉽지 않구만. 다시. 편집점 맞추기 더럽게 어렵네. 로스런.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S 누르고 탭 그러면 지가 알아서 완성이 될 겁니다. 엔터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Ready SRB Server라고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건 끝났고요. 이제 우린 이쪽으로 올 거예요. 자, 로스 튜토 이 정도 치고 탭 누르고 서비스 탭 누르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킬 거죠. 그럼 서비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하고 엔터 누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냥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메시지를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자, info, cmd, 로스런 어쩌고 저쩌고 하고 클라이언트 arg0, arg1 근데 arg는 더블 넘버이고 그러니까 그 소수점 있는 숫자고 arg1은 또 소수점 있는 숫자다. 얘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로스런을 하고 튜토리얼 서비스 서비스 클라이언트까지는 넌 잘 줬는데 뒤에 arg0이랑 arg1에 해당하는 거 안 줬잖아. 라고 지금 얘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rg0은 숫자고 arg1도 숫자야. 이걸 달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오류 난 겁니다. 실행이 안 됐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을 잠깐 볼게요. 잠깐 보면 아이고. 클라이언트 파일을 열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잠시만요. 저 PC가 죽어나려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CPU가 100이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잠깐만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뭔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여기 이제 이 위에 부분 사실 이런 애들은 다 그 로스 이제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그 선언문 같은 거고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쓴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문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아규먼트들을 이렇게 원래 배열로 저장되는데 그 배열로 저장되는 거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을 때 ARG0와 ARG1이 없다.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이었잖아요. 이게 ARG0, ARG1,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거든요.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받아와서 하나는 A에다가, 하나는 B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rb.request .a, 그러니까 A에다가 그 첫 번째 거 받아와가지고 저장시켜주고
B에다가 두 번째 거 받아가지고 저장시켜줘라는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가 비어 있으면 에러가 나죠. 이제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로스런, 로스 튜토리얼즈, 서비스 클라이언트. 이제 뒤에다가 숫자 2개를 넣어줄 겁니다. 이번에 한번 2하고 3 예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넣어보는데, 자, 이거를 실행시키기 전에 그 명령창에서 그 RQT 그래프를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CPU가 100을 찍고 있네요. 잠시만요. CPU가 터져나려 그래. 안 되는데. 2, 3.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는 우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이상한 뭐를 넣어라, 그리고 그 뭐 A가 뭐고 B가 뭐고 그렇게 나왔던 게 아니라 이제는 숫자 제대로 나오고 심지어 결과도 제대로 나왔죠. 2 더하기 3은 5니까요. 근데 보면 얘는 이제 우린 클라이언트 하나만 실행했는데, 자, 서버 측을 한번 봅시다. 서버 측을 보면 리퀘스트 2와 3이 들어왔다고 얘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서버 측의 디버그 창인데, 그러니까 서버 지금 내부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있는 디버그 창인데, 지금 서버에 x는 2, y는 3으로 입력이 됐고, 그러니까 나는 sending back response 5라는 값을 이제 내보낸다. 사실 지금 이 문구는 로스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코드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게끔. 근데 이제 어쨌든 서비스 이 클라이언트 측에서 2하고 3 입력한 게 이렇게 서비스 서버 쪽으로 와가지고 입력이 됐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여기다 쳤는데 얘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가 지금 연결이 잠깐 됐다가 이제 작업이 끝난 거죠. 이거를 이제 한번 작동되는 걸 한번 봤고, RQT 그래프에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RQT 그래프를 이제 다른 그 터미널 창 하나 놀고 있는 거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RQT 그래프. 네, 그러면 이렇게 뜨죠. 근데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는 실행되고 있는 거라고는, 창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비스 서버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자, 이번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얘네끼리 통신한 건 맞는데 서비스는 나오지 않아요. 서비스는 이게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건 맞지만, 서비스가 아니라 이거는 토픽은 계속 연결돼 있어서 보이지만 서비스는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계속 실행되고 있음에도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다. 맞아요. 서비스는 한번 실행하고 연결을 끊는 형태의 메시지 통신이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 배웠었죠. 그래서 서비스 통신은 RQT 그래프로 볼 수 없습니다. RQT 그래프로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저렇게 매크로를 돌려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까지는 검증이 됐고요. 이걸로 이제 그 서버를 한번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자, 뭐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그냥 중요한 부분만 살짝 볼게요. C언어 문법이어서 사실 저희가 C언어 문법부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다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해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만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 CPU가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뭐지? 급한 대로 이걸로 봅시다. 네, 코드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서버 노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메인 함수가 있고 그 calculation 함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bool이랑 int, 이거는 이제 그 함수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 return 값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일단 지금 C언어 문법을 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넘기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기 result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건 무시하시고 뒤에 것만 보세요. result는
A 플러스 B. 이 require 점, 그러니까 그냥 require라고 부를게요. require 점 A.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와, 아까 우리 그 request.q 아니고 request.a 그다음에 request.b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게 나중에 여기로 연결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request 해서 A, B로 들어왔고 A, B로 들어왔고 그 A, B 더한 게 이제 result에 들어가고 그 result가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답장된 값,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값이 넘어가가지고 보였잖아요. 그게 여기에서부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와 B를 더하는 거는 바로 이 한 줄 때문이고요. 근데 보면 이 calculation이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 의해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그냥 calculation이 적혀 있는 건 없어요. 뭐 이게 지금 함수를 실행시키는 문구인데 뭐라 함수 이름 적어놓은 다음에 괄호 해놓은 거 이게 이제 함수를 실행시키는 건데 여기에 지금 calculation이라고 돼 있는 함수를 직접적으로 실행시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로스 서비스 서버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켜줘요. 이 메인 함수에서 서비스 서버라는 그 아이를 실행을 시켜주는데 걔 이름이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서버고요. 여기에서 등록을 해줘요. 여기 노드 이제 관리하는 애, 이 NH가 노드 관리하는 애거든요. 노드 핸들리라는 애인데 이 노드 관리하는 친구한테 서비스 정보를 등록을 해요. advertise 서비스 정보를 등록을 해요. 이름은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로스 언더바 튜토리얼 언더바 SRB 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등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자 답장이 오면 어디로 보내라? 호출이 오면 어디로 보내라? calculation 함수를 호출해서 보내줘라. 여기에서부터 calculation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되고 이제 2하고 3, 즉 A하고 B 값이 그 서버 쪽으로 그 리퀘스트를 보내요. 리퀘스트를 보내면 미리 이 서비스로 내가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로스 시스템에다가. 그러면 이 로스 시스템은 로스 튜토리얼 SRB라는 이 패키지에서 서버가 하나 돌아가고 있는데 이 이름으로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리퀘스트가 들어왔어. 그러면 calculation이라는 함수로 그 값을 보내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보내줌과 동시에 이제 이 친구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줄이 같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절트가 계산이 되겠죠. A 플러스 B.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loss info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이게 방금 우리가 그 터미널 창에서 실행시켰을 때 보였던 얘는 아직도 CPU가 100이네. 보였던 그 문구들의 정체입니다. request는 x는 얼마, y는 얼마, 그리고 이제 다시 보낸다 숫자 얼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져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제 보내준 값을 다시 받아야겠죠. 자, 이제 클라이언트 쪽을 보겠습니다. 서버는 이제 받고 보내는 것까지 다 받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똑같이 이제 노드를 관리하는 애 이렇게 하나 주겠죠. 그 전에 if argc가 3과 이게 다르다예요. 이거 파이썬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argc3와 다를 때 이제 얘네들가 실행이 될 텐데 아까 많이 봤던 거죠. 로스런,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클라이언트, arg1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arg 0인데 괄호로 들어갔다. 잘못됐다. 오타다. 이런 일이. 지금 이것도 결국 우리가 만들었던 문구가 출력이 된 거예요. 아마 영상으로는 화면이 지금 깔리고 있겠다. 아까 봤던 그 화면에서 지금 있었던 문구가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만들어준 함수인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argc가 3이랑 같지 않다. 즉,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실행할 때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하고 2하고 3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각각이 이제 그 입력값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함수, 수학에서 함수로 치면 아마 변수쯤 되겠죠. 그 변수, 넘겨주는 변수가 될 텐데 이게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잖아요. 사실 PC에서는 숫자를 1, 2로 안 세요. 0, 1, 2로 세요. 제가 이걸 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냐면 0번째가 있어요. 그 이름이 0번째가 되는 친구가 얘거든요. 이 본인, 이 노드 본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0번, 1번, 2번 총 몇 개?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개가 만약에 입력된 그 변수가 뭐 여기서는 그냥 아규먼트라고 부를게요. 그걸 아규먼트라고 부르는데 아규먼트가 3개가 아니면 뭔가 모자라게 입력한 거죠. 아, 그러면 실행시키지 말고 이제 에러 메시지 띄워준 다음에 return 1. return이라는 이 친구는 이 함수를 종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int main이라는 함수예요. 이 main 함수가 종료되면 프로그램이 아예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요.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서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가 되는데 메인 함수를 종료시켜 버렸어요. 즉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뒤에는 실행을 안 해요. 즉 무슨 얘기냐? 아규먼트 개수가 3개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숫자 뒤에 입력시키는 거를 모자라게 뭐 1개밖에 안 넣었거나 아예 안 넣었으면 실행을 안 시켜요. 그러면 이제 아규먼트가 잘못 입력된 경우는 이제 다 걸렀고요. 이제 아규먼트가 3개, 즉 그 노드 이름하고 숫자 2개를 입력된 경우가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드 관리자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드 관리자 만들었죠. 이제 내가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노드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아까 우리 서비스 서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랑 같은 거예요. 서비스 서버를 내가 지금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등록을 했죠. 그래서 이름은 뭘로? 로스 튜토리얼 SRV. 이걸로 지금 등록을 했는데, 자, 이제 그 아까 서버 쪽에서는 그 하고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뒤에 넣어줬단 말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이름을 이렇게 갖다 박아줬는데, 서비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지어주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제 그 서버 쪽을 이제 서버 쪽으로 넘겨줄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예요. 서비스, 리퀘스트, 이제 리퀘스트 넣을 때에다가 숫자를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넣을 때 같이 줄 숫자를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A하고 B에다가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 그러니까 그 아까 첫 번째 아규먼트 이거요. 이건 0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 즉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숫자를 B에다가 넣어줬죠. 네, 그래가지고 한 번 실행이 되면 이제 확인하고 클라이언트 등록하고 그다음에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리고 리퀘스트가 잘 보내졌으면 확인시켜주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서버는 이게 쭉 실행이 되고 나서 이제 등록하고 이제 실행 준비됐다고 알려주고 이 로스 스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계속 할 게 있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스핀, 제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으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니까 클라이언트한테서 받을 걸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return 0 종료시키는 문구인데 이 전에 지금 계속 대기를 타고 있으니까 안 끝나요. 얘는 계속 돌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돌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죠. 그냥 리퀘스트 보내고 확인 잘 보내졌는지 확인 한번 해주고 리턴 때려버립니다. 끝나요. 한 번 실행하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코드만 봐도 서비스 서버와 서비스 클라이언트 이거의 실행 방법의 차이점을 알 수 있죠. 얘는 계속 돌아가는 친구, 클라이언트는 한 번 접속하고 받고 끝.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서비스에서 우리가 지금 src 파일을 봤는데 srv 파일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srb tutorial.srb 이 파일이 있는데 뭐냐면 혹시 이런 거 비슷한 거 기억나시지 않나요? 이걸 지난주에 했었는데 토픽에서도 이거 비슷한 파일이 있었어요. 토픽에 어디냐면 토픽에 우리 보면 msg라는 파일 안에 우리 예전에 msg tutorial.msg라는 이 파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 토픽에서 다루는 메시지의 데이터 형태를 설정하는 파일이었죠. 똑같아요. 서비스에서도 이 서비스 안에서 다루게 될 데이터의 형태를 결정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내용을 보자면 int 64, 그러니까 64비트짜리 정수, 인티저 A하고 B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을 계속 A하고 B라고 썼던 거예요. 그리고 result, 그래서 우리가 그 맨 마지막에 result를 result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64비트 int고요. 근데 가운데 이 하이픈 3개, 이 하이픈 3개가 있는데 이 하이픈 3개를 기준으로 위에는 입력값, 아래는 그 결과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중에 제가 여기에다가 인티저 64 C라고 하면 이 C는 이제 입력값에 한 자리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아래다가 만들었으면 결과값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인풋의 형태와 아웃풋의 형태를 결정하는 그리고 그 이름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파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튜토리얼이 토픽에서 했던 거랑 형태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토픽 할 때도 이렇게 MSG 파일 그리고 src 파일 안에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썼었고 이번에 서비스를 하면서도 src 파일 안에 노드 파일들이 있고 srv 안에 이제 서비스 관련된 이런 형태를 저장하는 파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따가 할 액션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구조 자체가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한테 쿡 찌르면 서버가 대답 한번 해주면 끝인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그 쿡 찌를 때 숫자 2개를 같이 넣어서 찔러준 거고요. 서버 측에서는 그걸 2개를 더한 값을 이렇게 뱉어준 겁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쿡 찌르고 한번 받고 지금 그거 우리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숫자를 막 주는 거를 넘어서 막 복잡한 데이터, 막 이미지, 영상, 뭐 위치 정보, 막 그런 걸 주게 될 거고요. 그거를 아니면 이제 뭐 아이디라든지 그런 거를 넣어주면 서버는 뭐 필요한 이미지를 준다든지 뭐 해석 결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이 나온다든지 센서 값을 알려준다든지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단순히 숫자 2개를 더한 거를 반환을 했지만 리턴을 하고 그러니까 리턴 결과 값으로 냈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틀을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아직 그거를 응용하는 것까지는 그거를 그 단계 전까지는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있다. 오늘 그 형태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로스 프로그래밍에서 서비스를 했죠. 토픽은 저번 시간에 했고 액션은 곧 할 거고. 그러면은 로스 런치를 먼저 할게요. 이거는 진짜 간단해서 아마 저거 없이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로스 런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노드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실행할 때 다 로스런 명령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로스런치라는 명령어를 이번에 새로 접하게 됐습니다. 로스런은 하나의 로드를 실행시키는 명령어였다면 로스런치는
하나 이상의 노드를 실행.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노드에게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실행을 하면서 노드의 이름도 바꿀 수 있고 내부 변수도 바꿀 수 있고 또 경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옵션이 있어서 로스 런치도 많이 씁니다. 일단은 코드를 보시면은 이건 그냥 다시 실행하는 거고 여기 보면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로스 런치의 특징이 한 번에 여러 개의 노드를 실행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명령어를 보시면은 노드를 1, 2, 3, 4를 지정해요. 지정하는데 푸블리셔 1, 2 하고 서브스크라이버 1, 2를 지정하죠. 그리고 메시지 통신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푸블리셔 1이랑 서브스크라이버 1을 만들고 푸블리셔 2랑 서브스크라이버 2 노드를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 통신을 하면은 이렇게 통신시키고 싶었던 거죠. 저렇게 통신을 하면은 로스 런치에 의해서 같은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 친구도 이렇게 통신하고 이 친구도 이렇게 통신해 버리는 거죠. 왜냐면 로스 런치는 이 작업을 두 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개의 노드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룹 명령어를 해줬어요. 그룹을 명령하면은 자, 이 푸블리셔 1과 서브스크라이버 1, 푸블리셔 2와 서브스크라이버 2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에서 명령하면 이렇게만 명령에 따를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로스 런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예제 중 하나였고요.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야 된다. 그 로스 런치는 로스 런보다 활용도가 높은 명령어죠. 노드도 여러 개 할 수 있고 이름 아까 네임도 좀 다뤘었죠. 네임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안에 내부 변수랑 파라미터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드를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직접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지금은 예제라서 노드를 몇 개 안 쓰잖아요. 푸블리셔 하나, 서브스크라이버 하나,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서버 하나, 클라이언트 하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실제 로봇의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여기 센서가 있다 하면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메시지 통신이 다 필요한 거죠. 그냥 로봇이 외부에서 정보를 입력받을 때마다 메시지 통신이 필요한 거죠. 그럼 노드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점점 센서가 많고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많고 그런 로봇일수록 그러면 노드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명령하기에는 너무 힘들겠죠. 근데 같은 명령을 하는 것도 분명 많을 텐데 그래서 런치로 딱 묶어서 바로 명령하면 좋다. 그래서 아마 실제 로봇 개발을 할 때는 런치가 훨씬 많이 쓰일 겁니다. 뭐 중간에 바꾸기도 편하고 그래서 로스런이 있고 우리 로스런을 지금까지 많이 썼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제고 아직 배우는 단계라 그런 거고 로스런치가 활용도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은 로스런 플러스 알파인데 로스런이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스런치는 간다 하니까 그 부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키에 있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액션을 한번 볼 건데 이번에도 CPU가 중간에 날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자, 액션을 한번 볼 겁니다. 지금 이제 토픽이랑 서비스랑 계속 비교하면서 형태가 어떻게 이제 같은 틀 안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할게요. 먼저 이제 패키지.xml 하고 CMake 리스트를 잠깐 구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크다. 이 정도면 혹시 글자가 다 보이나요? 보이죠? 얼추? 얼추? 이 정도는 돼야 되나? 좋긴 하네요. 이렇게 하겠다 그냥. 저희 패키지.xml 파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서비스 하면서는 안 봤지만 여기서는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뭐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토픽이랑. 다만 여기 보시면 빌드 디펜드를 잠깐 볼게요. 일단 계속 우리가 C++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 CPP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빌드 디펜드에 액션 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에서 사용할 그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로 가면 액션 립이 아니라 없죠. 액션 립 그런 게 아예 없죠. 그냥 이거는 메시지 이렇게 바로 이것만 사용하는데 액션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친구이기 때문에 액션 립이라는 게 따로 필요합니다. 메시지야 뭐 메시지 쓰는 거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액션은 뭔가 조금 필요한 게 많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틀었어요. CMake 리스트를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그 패키지 실질적으로 그 빌드할 때 사용하는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키지.xml은 패키지를 소개하는 파일이면 CMake 리스트는 이제 실질적으로 빌드하기 위해서 넘겨줄 설정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 액션 서버, 액션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각각 있는 거고 실제 그 해당하는 파일은 액션 서버.cpp 파일 src의 액션 클라이언트 cpp 파일이다. 여기 보시면 src 폴더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쓰겠다는 의미고요. 나머지는 뭐 디펜던시, 즉 의존하는 파일들 그리고 이제 뭐 라이브러리 필요한 것들 잘 불러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크게 일단 현재로서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액션 이제 서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액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그 토픽이나 액션 그리고 서비스 구조 설명할 때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코드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서비스나 그 토픽을 보면서 계속 썼던 패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어요. 메인 함수가 있고 이 메인 함수에 필요한 함수들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액션이라는 친구 개념 자체가 그거잖아요. 한 번 요청을 하면 중간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마지막에 결과값까지 알려주면서 끝. 그러니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요청, 답, 끝이었는데 액션은 요청, 그러면 중간에 과정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제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계속 알려줄 뭔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릴 예제는 피보나치예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메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서버 노드에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될 부분인데 일단 로스 시작을 했고요. 이름은 액션 서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서비스나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로스에 직접적으로 그 서비스 같은 걸 등록해서 우리가 썼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약간 달라요. 그냥 로스 땡땡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로스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이 피보나치 액션인데 우리가 직접 만든 피보나치 액션이라는 이름의 그리고 이름은 로스 튜토리얼 액션이라는 걸로 지금 등록을 해달라는 건데 얘 지금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죠. 이게 정체가 뭐냐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는 이거예요, 이거.
클래스 피보나치 액션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 다죠. 요만큼. 이게 지금 피보나치 액션의 지금 이건데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클래스로 묶여 있어가지고 C 언어 문법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파이썬에 있는 클래스랑 비슷한 개념의 클래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C 언어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걸릴 만한 내용을 빼다 보니까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돌아갈 거다 지금 액션만큼은 자세하게 아니죠 서비스만큼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대충 살펴보면 피보나치 액션 이게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끝나는 부분인데 뭐 끝날 때 뭐 해줄 건 없으니까 비어 있죠. 그리고 이제 execute 이게 이제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설명이 좀 자세하게 쓰여 있으니까 대충 살펴보면 피보나치를 이제 피보나치 수요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이 숫자에선 0부터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0번째부터 할게요. 0번째랑 1번째는 우리 둘 다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0이랑 1번은 이렇게 넣어줬고요. 직접적으로 이 시퀀스라는 그 배열에다가 직접 저장을 해줬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알죠? 우리 그 계산하는 거, 그 앞에 있는 거 두 개 더해가지고 뒤에 게 되잖아요. 지금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와, 이거 피보나치. 계산하는 장면인데,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번째 피보나치 수열 값이라고 하면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피보나치 수열 값을 다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과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피드백을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잖아요. 하나 전 거,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전 거, 그리고 그 전 거, 그러니까 두 번 전 거를 이제 그 시퀀스에다가 푸시한다. 그건데 그거를 피드백을 했어요. 피드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계속 그 변경됨에 따라서 뭔가 알림이 계속 간다는 느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결과값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서 퍼블리시 피드백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결과값을 주는 그 중간 결과값을 여기서는 피드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퍼블리시해라. 즉 알려줘라. 지금 피드백 그걸 넘겨줘라. 그럼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간 결과값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결과값은 결과값대로 나오고 이 if success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set succeeded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이제 마크를 딱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결과값 주고요. 끝나고 이게 다 지금 들어가면서 약간 복잡한 예제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서버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버는 지금 그 언제까지 실행을 해야 해라고 그 클라이언트에게서 숫자를 받았을 거고 그 숫자의 값에 따라서 그 피보나치 수열 계산을 진행을 하겠죠. 그게 지금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숫자, 즉 목적지를 어떻게 넘겨줄지 지금 그거를 잠깐 볼 겁니다. 근데 아까 봤다시피 지금 서버 측에는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시작하고 피보나치 액션을 만들었더니 지가 알아서 잘 작동하고 그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린 이제 그냥 서버 인상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서버니까 그냥 스핀만 걸어줬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서버는 다 봤어요, 우리. 클라이언트 쪽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 피보나치 그 서버 쪽에다가 그 목적값, 그러니까 그 몇 단계까지 갈지 어떻게 알려줄지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볼게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오는 그 피드백들, 즉 중간 결과값들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처리하는지 그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그래서 보내고 받는 거밖에 없으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메인밖에 없죠. 지금 내용이 보니까 메인 요거 하나밖에 없죠.
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시작. 액션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 액션 리브. 아까 그 서비스나 토픽에는 없는데 액션에는 있다. 지금 액션 리브라는 거를 얘가 요구를 한다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쓰였습니다. 액션이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동하는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부가적인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액션 리브라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심플 액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게 액션 클라이언트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 표준 그걸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쓸 겁니다. 다만 그 서버 측은 이제 피보나치 액션 쪽이 될 거다라는 걸 미리 알려준 셈이고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이제 이름, 그 클라이언트 패키지 이름은 로스 튜토리얼 액션이다. 알려줬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메시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고. Wait for server. 일단 서버가 있는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서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서버가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참고로 지금 이 wait for server라든지 여기 send call이라는 거 지금 AC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 AC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플 액션 클라이언트라는 거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액션의 클라이언트를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쩌면 이 wait for server라든지 이 send call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일단 이 심플 액션 클라이언트라는 이 액션 클라이언트 여러 개 중에서도 그냥 이 심플 액션 클라이언트라는 이걸 쓴다고 가정하고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응답해줄 서버를 기다려요. 근데 서버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 꼴, 그러니까 우리 목적하는 그 값, 요청 값을 보내야죠. 보낼 거예요. 일단 꼴을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꼴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그걸 보냅니다. 자, 보내면 이 순간부터 서버 측에 전달이 됐고 서버에서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근데 서버 쪽에서는 이제 계산하면서 중간 결과값을 보내잖아요. 결과값을 이제 그렇다고 중간 결과값, 뭐 결과값까지 봤는데 그것까지 이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뭔가 현실적인 시간 제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30초로 했대요. 자, 제가 30초를 뒀고 30초로 설정한 상태에서 결과값을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지금 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서버가 여기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결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제한 시간을 30초로 준 거예요. 받았고요. 그 결과값이 그 받은 결과값이 제한 시간 내로 제대로 잘 들어왔으면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 넘어온 데이터 뭉치를 풀어서 화면에 출력해주고 만약에 시간 넘겨가지고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냥 에러 메시지 출력하고 끝.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그 액션 그 서버에다가 보내주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로스 쪽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뭐 피드백 보내주는 거라든지 그런 가운데 사이에서 통신하는 거는 로스 쪽에서 알아서 해줬고 우리는 그냥 보내줘, 받아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한 줄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자세한 뭐 이런 뭐 불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시뿔뿔적인 요소들이라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내용은 이런 식으로 뭐 그 설정을 그러니까 그 액션 서버 측에 전달할 정보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을 걸어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 뭉치 그 반환값이 포함된 데이터 뭉치를 받아서 그 이제 결과값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하나 더 이제 가운데 이렇게 사이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데이터의 형식을 어딘가는 지정을 해줘야겠죠. 아까 우리 서비스나 토픽에서 마찬가지로 액션에도 그런 그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가운데 중간중간 오갈 그 데이터들의 형식을. 자, 그게 어디 저장돼 있느냐? 여기 액션이라는 폴더 안에 fibonacci.action, .action 파일이에요. .action 파일이 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양새예요. 자,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토픽에서
메시지 파일 이렇게 다시 토픽에서 메시지 파일 이렇게 생겼었죠? 요거를 나란히 봅시다. 이렇게. 원래?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볼 피보나치 즉 액션 쪽에서 이제 그 데이터 형식들이고 이게 우리 그 토픽에서 썼던 데이터 형식이에요. 타임, 뭐 int 32, 그러니까 32비트짜리 정수 이제 이런 거였고 여기서는 int 32, 그러니까 32비트짜리 데이터 그 정수 데이터고 얘는 int 30인데 뒤에 괄호가 붙어 있어요. 이게 그냥 괄호가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대괄호. 이 대괄호인가? 이게 대괄호지. 네, 대괄호. 그래서 이 대괄호가 붙어 있으면 왜 이러지? 이 대괄호가 붙어 있으면 int 32, 즉 32비트짜리 정수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배열이라는 뜻이고요. 이름이 시퀀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설명도 적어놨죠. call definition, 그러니까 입력값, 요청하는데 넘겨줄 값이고요. 얘는 result definition, 즉 결과값이 저장될 형식이고요. 얘는 feedback, 중간에 날라올 결과값이에요. 중간 결과값의 형식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이사이는 이렇게 역시 하이픈 3개로 구분합니다. 이 하이픈 3개로 구분하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 메시지. 이거 아닌데? 잠깐만 다시. 이 서비스에서 우리 이렇게 하이픈 3개로 구분했었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토픽, 서비스, 액션 다 데이터 형식은 이런 식으로 뭐 액션이면 액션, 서비스면 SRV, 뭐 토픽이면 뭐 MSG, 메시지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하는데 그 셋 간의 구분은 물론 파일명에서도 구분이 되지만 이렇게 하이픈의 개수로도 구분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필요한 데이터 형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피보나치 액션.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그러면 액션 노드에서 썼던 파일들은 우리 지금 다 확인을 한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면 액션을 한번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제발 잘 됐으면. 로스코어를 올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만들면 이제 캐킹 메이크를 해야 실행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까 전에 캐킹 메이크 했으니까 캐킹 메이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래는 캐킹 메이크를 실행해가지고 컴파일을 한번 하고 해야 되지만 아까 전에 했을 때 한 번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캐킹 메이크는 생략하고 얘 왜 이렇게 느리지? 약간 망한 냄새가 솔솔 드는데 패키지를 실행을 해볼 겁니다. 우선 로스런 그다음에 로스 언더바 튜토리얼 언더바 그쵸, 좋아요. 거기에서 액션 A하고 아마 탭 치면 될 겁니다. 그쵸? 거기에서 한번 탭을 쳐보시겠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쵸? 액션 있고 또 탭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2번 탭. 그러면 액션 클라이언트나 액션 서버 둘 중에 하나면 된다고 하죠. 그럼 우리 서버부터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액션 서버. 네, 그리고 엔터. 그러면 그게 실행이 될 거예요, 서버가.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코드상. 자, 그럼 이제 옆에 그 터미널로 넘어가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제 똑같이 로스런, 로스 튜토리얼즈 액션, 그다음에 액션 클라이언트. 네,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볼까요? 자, 지금 이제 뭔가 반응이 오기 시작했죠. 지금 이게 기본 값이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제 서버 쪽으로 보내는 아마 기본 값이 20으로 설정돼 있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을 아마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지금 succeeded라고 됐죠. 자, 이게 지금 화면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속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어요. 클라이언트를 한번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시겠어요? 알큐트 그래프는 돌아가고 있고. 이제 알큐트 그래프를 한번 보면 네, 거기에 새로 고침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좌상단에. 네,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액션 클라이언트하고 액션 서버가 그 액션 토픽스라는 거에 지금 계속 이렇게 오가는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고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측은 지금 서버 측에 그 전달을 그러니까 그 요청을 넣었으니까 그 토픽스로 들어가고 서버 쪽으로 나가는 그 화살표가 있는 거고, 서버 쪽에서는 또 클라이언트 쪽으로 계속 보내줘야 되잖아요, 결과값을. 그래서 그걸 지금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화살표가 그래서 있는 건데, 이게 얘기하자면 좀 길어요. 우리가 액션, 뭐 서비스, 토픽 이렇게 나눠 부르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액션 리브라는 걸 썼어요. 근데 우리 서비스나 토픽 하면서는 그런 거 안 썼잖아요. 그냥 바로 썼는데 왜 액션에는 액션 리브가 따로 있느냐? 내부적으로 그 액션 리브는 사실 로스 기본 사양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 서비스나 토픽 같은 거의 조합입니다. 그거를 그 액션이라는 형식의 라이브러리로 묶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픽인데 그 서비스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고급진 토픽의 업그레이드판,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 RQT에서 토픽만 나오게끔 그러니까 노드랑 노드랑 토픽을 보게끔 설정을 했는데 액션이 보이는 이유는 액션이 사실 안에 깊이 들어가면 토픽으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혹시 지금 상태에서 RQT 그래프 새로 고침해 보시겠어요? 없어졌죠. 서버 쪽에서는 계속 지금 그 액션 토픽스라는 지금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오는지 계속 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생성되면 그 액션 토픽스라는 거기에다가 그 던져줍니다. 그 내가 어떤 걸 받고 싶다고. 그러면 서버 측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그걸 확인하고 있으니까 바로 캐치해가지고 실행시켜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클라이언트가 끝나서 그 이제 던져주는 그 액션 토픽스에 던져주는 친구가 없으니까 서버 혼자서 놀고 있죠. 이제 그게 액션의 그게 액션의 실체입니다. 뭐 말하면. 그리고 이건 이제 여담인데 로스 1에서도 이제 이런 게 있지만 로스 2는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 형식, 그러니까 기본 타입을 확장시켜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조금 더 많아서 로스 2로 넘어가면 이제 배울 게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근데 요즘 이제 로스 자체 개발 주력이 로스 1에서 로스 2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어서 로스의 이런 약간 겹치고 겹친 좀 막 확장시켜서 만드는 이런 개발 형식이 익숙해지신다면 로스 1, 로스 2도 이제 좀 쉽게 익숙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로스 개발 방식이 원래 이렇게 있는 거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비단 로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사용하는 뭐 모바일 개발이라든지 그런 개발 쪽에서 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모듈화되어 있는 거를 확장해서 쓰는 방식이 요즘 전반적인 개발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컬어서 객체 지향 뭐 내지 뭐 그런 그 용어도 있어요. 그런 걸 부르는 그냥 확장시킨 게 뭐 그러면 원래 거랑 다르니까 뭐 따로 취급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기본 뭐 토픽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기본 타입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확장시킨 타입 뭐 이제 뭐 액션도 그중 하나일 거고 뭐 이제 액션을 우리가 수정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별도의 타입이 될 거고 이제 그런 여러 개의 타입이 있을 거라는 거를 받아들이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액션은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다뤄지는 이유 중 하나가
토픽이랑 서비스 정도로도 일단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습이 많고, 그리고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액션만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만큼 좀 복잡하다는 거는 확장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타입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 액션이 기본 타입이 아니라는 어떤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액션에 대한 설명은 마쳤습니다. 뭐 액션을 사실 지금 내용은 더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나 토픽보다도 더 적게 드렸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액션은 일단 지금도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액션은 이걸로 설명을 대충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아마 준비한 내용은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네, 끝인 것 같네요. 네. 네. 와, 오늘 와우. 프로그래밍으로 서비스랑 액션을 마저 했고, 지난 시간 토픽에 이어서 로스런치도 했고, 와, 이렇게 해서 로스 프로그래밍 부분은 거의 다 훑어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스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그러니까 로스 패키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봤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노드 파일, 그러니까 src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 지금 우리가 썼던 거는 cpp 파일이지만 로스 파이썬, 즉 파이썬 언어로 로스 노드를 개발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파이썬 파일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C++로 된 코드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게 그 src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 파일이 꼭 cpp 파일일 필요가 없어서였어요. 우리는 그 소스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라서 그거가 조금 와 닿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기초 프로그래밍, 로스 프로그래밍 기초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부로 어쨌든 2학기 공식적인 활동은 끝이고, 저희가 카시모프를 맨 처음에 아마 소개해드릴 때, 이제 카시모프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인데, 매년 연말에 카시모프의 밤이라는 선배님들, 카시모프를 거쳐가셨던 선배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뭐, 같이 뭐 얘기하고, 뭐 로봇 관련된 얘기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카시모프의 밤이라는 원래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기도 했고, 지금 선배님들께 미리 연락을 드려야 되는 시즌인데, 지금 이 시국에 미리 연락을 드려봤자 뭐 크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연말연시에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모이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빠짐없이 계속 해왔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카시모프 밤은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카시모프 밤은 생략이 되고, 너무 아쉬운데 선배님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카시모프 밤의 개최는 지금 이 시국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올해 카시모프 밤은 안타깝지만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바로 저희가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겨울방학 때 저희가 활동을 두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카시모프 내에서 뭔가를 제작해서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두이노의 기초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이용한 뭔가를 제작하는 그런 대회를 열려고 하는데,
아두이노 즉 그러니까 현물을 사용을 하려면 뭔가 그 아두이노 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참가하신다고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카시모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두이노 키트, 그러니까 원래 올해 저희가 아두이노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사놨던 아두이노 키트들을 아직까지 지금 새 거인 상태로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뭐 그 인당, 그러니까 뭐 1인 1팀이 될 테니까 팀당 한 키트씩 나눠 드려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겨울방학이 다 끝나고는 다 이제 돌려받는 조건으로 다 빌려드리고 그걸로 뭔가를 제작해가지고 오프라인이 일단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온라인 뭐 그 영상 회의, 그러니까 지금처럼 줌 회의를 열어서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는 방식으로라도 그 뭔가 제작하는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그 뭐 개최 그 카시모프 대회의 뭐 주제라든지 그런 거는 확정된 거는 없지만 그 일단 참가 신청 자체는 저희가 시험 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래서 12월 28일에서 12월 30일 정도에 받을 예정이니까 그때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 네, 잘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키트가 무제한으로 있는 거는 아니라서 아마 키트 수의 제한 때문에 인원수 제한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충분히 여유는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곧 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역시 그 수요조사,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요조사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수요조사랑 같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그래서 그 네, 아두이노를 사용한 대회는 저희끼리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필수 참여는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참여하시는 걸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겨울방학에 진행될 프로젝트의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내년에 그 한국지능로봇대회를 참가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출전할 로봇을 미리 이제 제작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회 출전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대회 준비팀을 꾸려서 방학 동안에 이제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대회, 그러니까 카시모프 우리 내전과는 별개로 이제 대회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그 역시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온라인으로밖에 못 모이겠지만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여서 대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로서 저희가 계획 중인 거는 사족 보행 로봇을 이용한 로봇을 제작하는 지능 로봇 대회는 언제였더라? 작년에? 작년에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네 10월 11월 10월, 11월쯤에 대회는 진행이 되고요. 그 대회 그 대회 신청은 여름쯤에 하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그 대회를 하고서 올해 지금 그 지능 로봇 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쉬었어요. 한해. 개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작년 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름쯤에 네, 그 신청을 받았고, 그러니까 참가 신청을 받았고 10월, 11월쯤에 그 본 대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겨울방학부터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뭐 제작, 뭐 필요한 거는 우리끼리 또 공부하고 이제 그런 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8월인가 1차 그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언제였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맞아요. 지금. 여름방학 끝나고 딱 1차 심사하고 1차 합격해서 본선 얻으면은 그 10월, 11월 그 사이에 본선 진출해서 경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설문 수요조사 뭐 아니면 이제 나중에 신청 받으면서 공지를 드리겠지만
일단 수요조사 이제 그런 게 있다 알고 계시고 수요조사와 이제 본 신청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에 신청이 있을 때 그때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제 저희 카시모프 내에 있는 PC들도 좀 개보수를 좀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완성을 못했습니다만 카시모프에 있는 PC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스 실습이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자기 컴퓨터가 너무 좀 버벅인다, 뭐 용량이 좀 부족하다 하면 카시모프에 있는 이 PC들 자원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뭐 카시모프에 직접 와서 하시는 게 물론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뭐 코로나 이 시국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외부에서도 저희 PC에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준비가 만료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을 준비가 되면 그거는 나중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저도 아마 작업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도 아직 완성이 완벽하게는 안 된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안 된 상황이라서 아마 1월 중으로 이제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지 싶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중간에 뭐 보안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혀버린다 이제 그럼 저도 답이 없는 거라서 그래서 네 일단 카시모프에 있는 PC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원하신다면 따로따로 아마 열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로스를 깔고 싶은데 지금 제 PC의 사양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카시모프에 있는 PC 자원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하면 만약에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제게 조금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카시모프 이 PC 자원들을 다들 필요해 하시는지 수요 조사도 할 겸 해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수요 조사할 때 같이 할 테니까 그런 의향 있으시면 그때 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기 이제 2학기 스터디의 공식적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스터디는 내년이에요. 네. 진짜 이렇게까지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